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명인들의 복귀 김동현입니다. 자, 시장이 이틀간 정말 다행스럽게도 여러분들 힘든 시간을 조금은 그나마 위로라고 하기에는 아직 부족하고요. 낙폭을 좀 줄이는 반등이 어제 오늘 양일간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121선 이탈이라는 걸 너무 이렇게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그리고 이 121선에 대한 이탈이 한 2, 3일 정도 안으로 복원이 돼야지 이 추세를 버티고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살피자 했는데, 하루 반등 줬다가 바로 밀려가서 이틀 추가 급락 나왔죠. 목 금요일 날 오히려 아주 더 무서운 하락이 나와버렸는데, 이건 이제 이 시장의 방향성이 이렇게 결정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그래서 시장지수 흐름으로는 어제 오늘이 반등이고요. 어제 제가 유튜브 라이브 공개방송으로 장중으로 제가 토마토에서 막 거의 20년 가까이 활동하면서 지금 장중 공개방송이라는 걸 처음 해봤는데, 어제 제가 장중에 그 시간 챙겨보시는 분들은 아마 보셨을 텐데, 팔면 안 된다고. 반등 시작이고, 오히려 금요일 마감, 월요일 오전장이 반등 포인트에서 오히려 살려고 했던 분들도 매수 들어가도 되는 자리이고, 이 반등을 제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한 다음 주 정도까지 오히려 반등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는 조금 다른 얘기들을 좀 부연해가지고 이따가 말씀드리고, 결론부터 여러분들 시황에 대한 지수 움직임 이런 거에 대한 궁금하신 분들께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 가면, 주식이 여기 급락이죠.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잠깐 올라갔다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또 이제 투자 심리가 이미 많이 위축돼 있기 때문에 오늘 좀 괜찮아서 다시 또 좋아진다라고 생각하고 보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많은 분들이 이번에 신용 마진콜 얘기까지 나왔어요. 실제로 마진콜이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신용 써가지고 위험했던 분들 버텼어요. 왜냐면 대체로 한 마이너스 25 정도에서 멈춘 분들이 많아가지고 140% 이하로 내려간 분들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 후덜덜하게 빠진 장세였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위축될 수가 있는데, 이게 조정의 양상이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이제 특히나 이 조정을 크게 피하지 못했거나 정통으로 데미지 입은 분들은 제일 불안한 게 이거예요. 이거 잠깐 반등 줬다가 다시 급락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을 느껴요.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는 항상 방향에 대한 쏠림이 심리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데미지 입은 상태에서는 반등도 불안한 거죠. 떨어질까봐. 근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지금 시장의 그 중요한 모멘텀들은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테이퍼링이에요. 테이퍼링 이제 불확실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테이퍼링 자체는 확실한 거니까, 이 테이퍼링을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시작하느냐, 요거 하나, 그리고 이 시작에 언제 발표하느냐, 이 두 가지거든요. 테이퍼링은 확실한 거니까 이렇게 지금 월간 $1,200씩 계속해서 살 수는 없으니까 이 자산 매입 규모를 줄여 나가는 건 당연한 거고, 이게 이제 좀 빠르게 진행된다. 빠른 테이퍼링에 대한 걱정을 한 거 아니에요? 금년 올해 내로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강화되면서 시장이 이렇게, 특히나 이제 아시아 이머징 시장이 단기적으로 데미지를 크게 입은 건데, 거기에다 우리나라 삼성전자 외국인들의 셀 포지션까지 겹쳐가지고 우리랑 대만이 데미지가 제일 컸어요. 이게 복합적으로 나온 건데, 일단은 반도체 가격이 하락이 멈춘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오늘도 반도체 디램 가격이 0.5% 떨어졌어요. 아직 반전 모멘텀이 나온 건 아니고, 업황 전망 자체가 4분기 내년 1분기 정도까지 불안정할 수 있다. 가격 동향, 메모리 반도체 가격 동향이 좀 안 좋을 수 있다. 이 전망이 여전히 유효해요. 그래서 틀 자체는 바뀐 게 아닌데, 근데 이제 이게 바뀐 거죠. 언제 시작하느냐의 금년에서 이게 이제 더군다나 이제 매파적인 포지션을 취했던 연준 이사의 입에서 델타 변이로 인한 경기 동향을 좀 살필 필요가 있다, 이런 언급이 나와서, 이거 올해
이게 그 빠른 테이퍼링에 대한 걱정이 좀 많이 약해졌어요. 지난주 주말을 기점으로.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빠른 테이퍼링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8월 27일 날 있는 이 잭슨홀 미팅에서 발표하고 빠르면 10월 달부터 테이퍼링 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 걱정이었던 건데 이게 이제 금년이 아닌 걸로 딜레이가 되고 이렇게 막 갑론을박하는 상황이면 잭슨홀 미팅에서는 연준 의장이 연설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연설에서 뭐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겠냐 했는데 이거보다는 더군다나 이제 파월이 임기가 내년 2월까지잖아요. 제 생각은 그래.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이 가미된 의견인데 이렇게 갑론을박이 심한 테이퍼링 시점이면 혼자 단상에 서서 얘기하는 이 잭슨홀 미팅보다는 이제 9월 23일 날 있는 우리 시간으로 24일 날 반영되는 이 정례 회의 FOMC 9월의 회의는 이건 컨퍼런스도 있는 달이기 때문에 6월, 9월, 12월 다 이제 인터뷰가 있는 달이니까 이 9월 FOMC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스케줄을 얘기하지 않겠냐. 내년이 될지 뭐 혹은 올해 연말이 될지 정도. 그러면 시간을 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의 가중치가 확 떨어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집중도, 그러니까 우려감 이게 확 떨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 되면은 다시 즉시 떨어질 수 있는 모멘텀이 약화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걱정하셨던 뭐 이렇게 단기 반등 주고 급락 이 케이스의 확률이 되게 낮아지고 오히려 단시간에 이렇게 급락한 거를 좀 무마하는 약간 좀 뭘 각도를 좀 완화시키는 이런 식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계속 올라가지는 못할 테고 그리고 우리 목요일날 금통이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우리 금통위에서 먼저 금리 인상이 나오거나 이래버리면은 살짝 흔들릴 수 있는데 그것도 뭐 지나가는 재료. 그거 오히려 지금 2차전지나 이런 성장주 약간의 투자 심리 좌우할 수 있어요. 요 금통위도 있고 해서 아마 다음 주까지 저는 요 정도 뭐 한 3,200대 정도까지 가는 건데 근데 이 그림도 사실 조정이죠. 이 그림도 조정이에요. 이 그림도 예전처럼 뭐 이렇게 잠깐 쉬고 다시 가는 뭐 이런 그림 아니죠. 그죠? 요거 이제 역배열 들어갔고 제가 말씀드렸던 120선 이탈까지 지금 나와 있어서 기간 조정 구조로 보면은 9월 23일, 24일인데 그 주간이 또 추석 연휴고 하니까 뭐 추석 앞두고 시장이 막 돌변해서 폭등하고 이러지는 못할 것 같으나 한 다음 주 정도까지는 한 요 정도 반등, 한 이 3,200을 한번 리터치하는 수준의 반등까지는 최대로 나온다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거고 그건 제가 볼 때는 기간 반등의 양상이 되지 싶어서 이제 2주간 주가들이 특히나 이제 낙폭과대 경기주나 경기 민감주 반도체 포함해서 경기 민감주 시장 민감주들이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단기간 한 2주 만에 뭐 계좌 데미지가 크게 데미지인 분들은 한 20% 이상 손실 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워낙에나 단기 급락이 특히 반도체 중심으로 컸기 때문에 뭐 철강도 컸고 뭐 다 컸어요. 건설도 많이 빠지고 요런 주식들이 오늘 반등 많이 했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낙폭과대 반등이니까 낙폭 과대한 것들이 반등한 거고 요런 양상이 저는 다음 주 정도까지도 갈 수 있지 않나? 오늘처럼 이렇게 팍팍팍 멋있게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내일 정도면 단기 탄력은 살짝 약해질 거고 목요일날 금통이 살짝 경계하는 정도의 눌림 오히려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반등하면서 눌림까지 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반등의 공간이 좀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을 그냥 시장에 대한 전망 위주로 먼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인 것 같고 그러니까 장이 불안한 거잖아요 지금 그죠? 장이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실 테기 때문에 이게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 또 급락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에 있어서 오히려 저는 금요일과 월요일날 잡은 요 저점이 당분간은 지켜질 것이고 반등이 오늘 하루로 천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요 공간 한 요 정도 공간으로 오히려 이 공간이 이렇게 가기보다는 이렇게 좀 시간적인 여유를 뭐 한 거래일수 기준으로 오늘 화요일이니까 뭐 길면 한 열흘까지도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단 급락세가 멈췄다라는데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방점을 좀 두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거기에 부연하자면은 이제 9월 FOMC까지 시장이 프레임이 바뀌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올랐다 우리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원래 테이퍼링 상황에서 미국이 이머징보다는 강한 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미국 또한 그래요. 미국 또한 돈을 예전처럼 경기 안 좋으면 더 퍼부어준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상승도 좀 제한적일 거예요. 미국 사상 최고가 갔다고 해서 계속 또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황도 미국도 아니기 때문에 미국도 변동성 박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우리 시장이 지나친 과매도를 1차적으로는 해소하는 구간으로 일단 단기적으로는 진행된다. 다만 그 반등이 사실은 지수 전략이나 시장 전략으로 보면 반등시 축소예요. 반등시 축소, 9월에 다시 한번 변동성에 대한 대비 요 정도까지 저는 전략을 가는 게 사실은 맞다고 보는데 지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말씀드린 내용들이 뭐 지금 있는 거 코스피가 지금 5일선 회복됐는데 121선이 역배열이고 여기가 매물대니까 지수 반등은 한 3,200대. 그러니까 지수 연동형이 지금 반도체, 뭐 철강, 건설 뭐 이런 것들 있죠. 개별 성장 섹터가 아닌 시장 연동이고 경기 연동형 종목들로 이번에 많이 떨어진 주식들은 저 시장 지수 한 3,200 정도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해당 종목들의 단기 반등 목표로 잡으시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조금 뭐랄까 좋아요. 코스닥 종합으로 보면은 코스닥 종합도 뭐 사실 그림이 크게 다르진 않은데 코스닥 종합은 코스피와 달리 120선을 잡고 있죠. 그죠? 저는 120선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큰 추세적인 흐름에 있어서. 그러니까 코스닥은 사실은 지난번 여기처럼 121선을 잡아주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코스닥 보면서 코스닥 종합 보면서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 코스닥 종합이 이 120선에 위치하고 있는 1000포인트를 계속해서 만약에 굳건하게 붙잡아 준다면 코스피도 3200 위로도 한번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는데 작은 시장이 큰 시장을 돌려 세우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코스피도 뭐 3190에 있는 이 121선을 가나 60선에 있는 3220을 가나 이게 뭐가 다르냐 싶어서 지금 그냥 조정기라고 보는 게 일단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복원력이 강하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 움직임이 왜 나오는지를 한번 보면 이게 코스닥 150 차트거든요. 코스닥 종합이 아니라 코스닥 시총 상위 150 종목 코스닥 150 차트인데 코스닥 150은 지금 보셨던 코스피 종합이랑 코스닥 종합이랑 약간 그림이 좀 다르죠. 여기서 지금 120, 60, 120 골드가 60, 120이 오히려 이번 달 초에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나 있어요. 이거 지금 코스닥 종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스닥 종합을 다시 보시면은 자 코스닥 종합은 60, 120이 데드 크로스가 난 적이 없어요. 여기도 스위칭이죠. 그냥 계속 정배열이었거든요. 근데 코스닥 종합이 왜 이런 움직임이 나오느냐? 이거 바이오예요, 바이오. 제가 한 3주 전부터 바이오주들이 바닥 친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삼성 바이오 위주로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게 셀트리온이 여기서, 이게 셀트리온은 코스피 대형, 코스피죠. 코스닥 아니고. 근데 셀트리온은 어차피 뭐 헬스케어, 제약 다 패키지로 움직이니까 셀트리온이 지금 여기가 아직 넘어가진 않았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요 수렴 자리에서 지금 얘가 지금 이렇게 박스 라인을 살짝 넘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얘네는 어때요? 주가 움직임이 지금 지수랑 완전히 다르죠? 얘는 5월 달까지 주가가 빠져가지고 여기서 치료제 모멘텀 나와가지고 주가가 신나게 빠졌어요. 25만 원까지 고점에서 이 40만 원 근방에서 25만 원까지 40% 거의 40% 한 37, 8%까지 조정 나왔어요. 그리고 3달 동안 이렇게 기고 있다가 시장 약해지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박스 상단을 쳐주니까 방어 포지션이 돼버리는 거예요, 시장에서.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코스닥 시가총액 압도적인 1위잖아요, 여전히. 그게 되게 큽니다.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얘네가 시장이 지금 꺾인 자리에서 이런 자리 빠져나오고 여기 수렴 뚫고 나와가지고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서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롱텀 아직 포지션 완전 추세로 복원된 건 아닌데 그래서 지금 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12만 원 셀트리온 헬스케어 12만 원을 안착을 하느냐 못 하느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의 투자 심리. 왜냐하면 코스닥이 지금 뭐 반도체 위주로 빠지고 했지만 지수가 떨어지는 거랑 지수가 안 떨어지는 거랑은 심리가 많이 다르거든요. 코스닥 지수의 버팀목 역할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번에 12만 원을 붙잡고 해준다면 뭐 테이퍼링이고 뭐고 해도 막 그렇게 전방위적인 살벌한 상황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코스닥 150 차트 그리고 셀트리온의 역할 이런 것들 앞으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움직임들이 어떻게 보면 9월 달에 장이 조금 답답하고 힘들어도 계좌 좀 돌파구도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양상도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기를 권해드리겠고요. 외국인들의 수급은 시간이 많지 않네. 자, 간단하게 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결론 위주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은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이 최근에 좀 들어왔는데 요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외국인들의 선물이 최근에 한 금액 기준으로 보자 한 1조 3천억 정도 들어왔어요. 저점 대비해서 한 1조 3천억 정도 외국인 선물이 들어오면서 지금 이 반등을 주고 있는데 왜냐면 떨어지면서도 외국인 선물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제가 뭐 우리 생방 쪽에서는 들고 있던 현금 절반 매수 시작하고 월요일 아침까지 추가 매수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지금 시그널을 좀 줬어요. 아, 이 정도면 멈추겠구나 한번. 3060 제가 지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나 지수 3600 코스닥 960 정도면은 일단 한번 돌리는 자리 딱 거기서 돌려줬거든요. 그런데 이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현물 투자의 포지션을 완전히 수반을 했다고 보이진 않아요. 그냥 단기 변동성 정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린 대로 반등 정도로 여전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잭슨홀 미팅 주목도 약화가 됐으니까 이번 주 반등하고 다시 팍 떨어질 가능성이 좀 낮아졌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점 베이스가 코스피 3060선, 코스닥 960선에서 잡혀졌기 때문에 당분간은 거기를 하단으로 해서 낙폭 과대가 아직 크게 해소가 안 됐거든요. 조금 더 낙폭 과대 반등이 진행되는 상황을 아마 다음 주까지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저는 잭슨홀 미팅의 이 무게감 내지는 긴장감이 많이 희석됐다. 그래서 오히려 주말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반등 좀 더 가보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종목들은 몇몇 개 뭐 특징적으로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오늘 삼성전자가 뭐 어제까지도 반등이 전혀 없다시피 했는데 오늘 강력한 반등이 나왔어요. 당연한 겁니다. 여기서 반등은 사실 안 나오면 이상한 정도로 나오는 반등이고 그리고 이 반등 또한 이 갭이 연속으로 두 방 나왔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갭을 메꿀 가능성은 대단히 기술적으로 높은 자리라서 한 77,000원 반등은 예상할 수 있는 반등이고요. 그러니까 이 반등이 뭔가 큰 트리거라고 보긴 좀 어렵다는 거죠. 그냥 과대 낙폭에 대한 반등으로 봐야지 그 이상 해석하기는 아직 좀 어렵다. 그리고 반도체 전망 자체가 여전히 뭐 그렇게 낙관으로 다시 급속도로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장마감 전에 그 삼성의 이재용 회장의 사면 이후에 추가 투자 규모가 발표가 됐는데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도 막판에 좀 분봉 보시면은 삼성전자 막판에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뭐 원익 IPS, 테스 이런 전형적인 반도체 설비 투자 관련 종목들이 막판에 3시 이후에 이렇게 삼성전자 쫙 올라갔죠. 이것처럼 지금 원익 IPS나 테스 같은 거 보시면은 테스 잠깐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막판에 이게 27,000원에서 한 15,000원 정도가 그러니까 순식간에 한 6, 7%가 쫙 매수가 들어왔죠. 근데 이거 여러분 너무 흥분하실 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그냥 저렇게 큰 몇 년간 몇백조 투자한다. 이건 추상적이에요. 이건 좀 추상적. 사실은 지금 삼성전자가 필요한 거는 M&A예요. M&A. 그러니까 특히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쪽에 대규모 M&A를 하든지 아니면 자사주 매입을 하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사실은 막 쇼커버 나오고 이러면서 주가 강하게 버텨지는 건데 이 2018년도에 그때 당시에 얼마더라? 그때 당시에 또 160조였나?
하여튼 뭐 몇 년 동안 엄청 큰 투자 계획 발표하고 나서 투자 생각보다 빨리 진행 안 됐습니다. 이거는 그냥 쫙 멀리 보고 그냥 숫자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투자가 간접 자본 투자까지 다 끌어다가 그냥 언론 플레이에 가까운 총액 투자를 발표해서 그 금액 보고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막판에 전 들어왔다고 보거든요. 예. 이거 외국인 기관 위주의 플레이가 아니고. 그래서 이걸로 흥분할 게 아니고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지금 다 반등시 매도해야 되는 단기적인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따라가는 게 아니다. 제가 반도체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의견 드리고 있어서 보유하신 분들께 좀 죄송하지만 반도체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가 이번에 떨어진 이유가 제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라 그랬죠.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내년도 1분기까지의 좀 보수적 전망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이게 혹시라도 2분기 이후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냐 아직도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디램 가격 보시면은 오늘도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반전 모멘텀이 나온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점을 감안해서 주가가 많이 초보자는 항상 주식을 싸게 사려고만 애를 씁니다. 근데 주식을 싸게 산다는 건 힘들 때 사는 거거든요. 힘들 때 사가지고 생각보다 수익이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힘든 시간을 지나고 나서 좋아질 때 주식을 사야지 좋은 거지. 그래서 저는 반도체는 지금 좀 힘든 구간이기 때문에 막 애써 포지션 강화하지 말자. 오히려 힘든 구간에서 대처가 좀 안 된 분들은 이번 반등을 이용해서 좀 가볍게 물량을 줄여야지 내년도 이후 뭐 저는 내년도 하반기 이후로 가면 반도체 다시 살아난다고 보는 입장인데 뭐 그때까지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그 시간을 견디려면 비중이 너무 무거우면 안 되니까 그렇게 여전히 좀 조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소부장들 다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이 오늘 반등의 몇 가지 이유 중에서 어제 한국 수출 동향도 여전히 괜찮게 나왔고 물론 뭐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 지금 락다운 걸려서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락다운 걸려서 앞으로 데이터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만 좌우간 지난 데이터까지는 수출도 괜찮게 나왔고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실적이 되게 잘 나왔어요. 반도체 장비 여전히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인식들 같이 또 복합적으로 좀 들어왔는데 거기에다가 오늘 삼성 투자 이야기 나오면서 팍 반등 에너지가 증폭돼서 오늘 강한 반등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걱정이 메모리 가격 동향 그리고 그로 인한 업황 부진, 수요 부진 이거잖아요. 그걸 해소하는 내용들은 지금 없어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고 그럼 소부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좀 답답할 때 소부장 쉽게 못 올라간다. 단 비메모리는 양호하다. 요 정도만 여전히 커버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가 오늘 조정을 좀 받았는데 뭐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시장 떨어질 때 안 떨어졌잖아요. 그죠? 시장 떨어질 때 안 떨어졌고 오늘 뭐 건설, 뭐 조선, 철강, 반도체 떨어진 거 다 반등했기 때문에 그동안 안 떨어지고 있었던 이런 2차 전지 소재들 오히려 역순환 매도가 나오는 거죠. 그동안 좋았던 것들에 대한 차익 매물 나오면서 많이 떨어진 거에 대한 순환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 좀 쉬는 거예요. 쉬는 거. 2차 전지 섹터는 대세 주도 라인입니다. 큰 장기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뭐 여기 깨지면 좀 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에코프로 BM인데 에코프로 BM이 지금 대장주니까 지금도 대장주고 앞으로 대장주일 거라고 저는 보는데 요런 21선 깨지면 요거 좀 쉬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이 주가가 20만 원에서 34만 원 갔다가 20선 깨지면은 뭐 한 27만 정도까지 내려오겠네. 그러면 여기서 한 또 두어 달 쉬는 거 한두 달 쉬는 겁니다. 이렇게. 이 주도주 이렇게 쉬는 거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뭐 속도 조절 될 수 있다. 이런 정도만 인식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2차 전지 소재 쪽에 포지션이 오늘까지도 아주 많다면은 얘네들 조금 쉴 수 있겠는데 물량 좀 조절.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하시는 겁니다. 박스장이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박스장이 아니라도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강한 거 더 사고 약한 거 줄이고. 바이오주는 종목별 시세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셀트리온이 삼성바이오 위주로 움직이던 시장에서 셀트리온이 투자 심리를 지금 붙잡아주고 있어서 바이오 돌아가면서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삼성바이오가 많이 빠졌는데 이것도 뭐 그게 추세 꺾이는 자리 아니거든요. 이것도 좀 쉬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도 뭐 나름대로 시장에서 방어 역할을 해줄 거라고 보여서 오히려 시장은 변동성 좀 축소 구간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민감 대형주, 낙폭주 전반 기술 반등으로 이해하셔야 되겠고
이런 종목들 만약에 안 팔고 버티거나 사서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단기 반등 노리면은 5에서 10% 짧게 보시는 거고, 길게 보시는 건 내년 하반기까지 저는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분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로만 이야기할게요. 뭐 위드 코로나 관련한 뭐 하나 투어부터 해가지고 엔터주들, 호텔, 카지노 다 올라왔죠. 아침부터 강했어요. 그거는 경기 민감주는 오후 들어서면서 반등이 강해졌고, 걔네들은 아침부터 강했는데 이제 코로나 위드 기대감이 들어오니까 이런 것들 계속 장기 투자 가능하다. 내년 상반기까지 보시자,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급락은 진정됐고 당분간은 오히려 변동성 축소 구간이니까 급락으로 인한 과대낙폭 반등으로 보시고 조금은 더 버텨보시자 라고 말씀드리겠고, 종목 선별 매매가 여전히 필요한 박스장 조정기이다, 이렇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한중환 성공 투자하시고요. 급하게 마감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